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는 자산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비트코인은 다시 80K를 깨고 79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 리스크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렇게 다시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 반등을 했던 미국 주식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다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4%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려 포인트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급등을 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3K, 84K를 도전을 했다가 그 뒤에 일부 횡보를 하면서 82K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장이 열리면서 나스닥과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80K를 깨고 10K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79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82K부터 다시 강한 숏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 며칠 동안 비트코인의 선물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숏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얼어 있고 투자 심리가 하방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리테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리테일들의 투심을 돌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나와야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산 시장이 무너지긴 했지만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크로 그리고 트럼프의 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서 매우 중요한 CPI 발표가 있었던 날인데, CPI가 하락을 거듭을 하면서 2.4%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OM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 MOM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도 이후 4년 만에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있었던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발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것보다도 그냥 자체적으로 더 큰 리스크, 채권 리스크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니까 트럼프는 지가 또 신이 나가지고 인플레이션 이스 다운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완전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의 걱정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또 사람들의 걱정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리고 또 내리고 내려서 100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거의 저점만큼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30년물 채권 금리가 아주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물 채권 금리가 이유는 이 주간으로 봤을 때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그리고 미국장은 스스로 녹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미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이 민간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신용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고 안 좋아졌을 때 안전자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서 달러 가격,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고요. 또 같이 미국채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되면서 미국채 금리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조금은 이례적이고 역사상 4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뭐 중국에서 채권을 던진다, 일본에서 채권을 던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 그리고 지지난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 헤지 펀드들이 채권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 있는 그 국채들,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미국채를 던지기 때문에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속속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민간 그러니까 헤지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그리고 관세를 설계한 사람들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뒤흔들고 미국채를 더 많이 사라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일단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두 번째로는 그냥 신뢰고 뭐고 간에 국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들이 나락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런 리스크 포인트가 있었을 때마다 늘 언제나 연준이 갑자기 개입을 했었습니다. 연준이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붕괴가 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신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08년에도 그랬고요. 2023년도 SVB 은행 사태 때도 연준이 개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컨트롤했었는데 과연 채권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연준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그 룸을 조금씩은 만들어주고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은 너무나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네, 미국채는 거기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쏠림을 이 금 가격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트럼프도 시장을 뒤흔들고 박살내는 멘트를 조금씩 자제하면서 시장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5월달 말에 감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올 건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트럼프가 감세를 발표를 할 겁니다. 뭐 법인세든 뭐든.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장이 워낙 흔들리고 본인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니까 감세안 나올 거다라는 거를 드디어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고요. 제가 멤버십에서는 이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퍼블릭 영상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원래 트럼프 일기 때는 감세를 먼저 하면서 시장을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뒤흔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뀌었습니다. 감세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무역 전쟁을 진짜 엄청나게 뒤흔들면서 시장을 그거부터 나오고 그 뒤에 감세가 나오는 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2026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시장을 박살을 내더라도 그 뒤에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게 되고 레임덕이 훨씬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장에 하고 있다라는 건 트럼프도 그만큼 쫄리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해지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작년 말에 똑같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고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중국 주식을 급등을 유발을 했다가 3개월 뒤에 항생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요소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절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 관련되어 있는 대비를 중국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냐면 중국에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모두 펼치면서 돈을 푼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VIX, 빅스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공포로 뒤 흔들렸을 때 보게 되면은 그 시기 비트코인과 VIX 지표인데 보게 되면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이번에 관세 이슈 때 다 맞고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축적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힘들고 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냥 누군가는 이렇게 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매수를 하면서 받치면서 상승을 했을 때 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한테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모으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앞에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였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일맥상통하게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먼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